버스는 지나갔고 후회는 부끄러웠습니다. 놓친 기회가 남긴 것. 기회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추억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한 번의 결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고, 누군가는 그날 한 번의 망설임으로 마음 한구석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열풍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저처럼 한 발 늦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 숨겨왔습니다. 누구에게 꺼내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도 비슷한 장면이 스쳐갈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그때의 집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그때의 사람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나도 그랬지 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을 삼켰습니다. 말을 삼키는 동안 상처는 굳은 살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를 흉터로 남기려 합니다. 흉터는 아프지만 피가 흐르진 않으니까요. 흉터는 지나간 고통이 남긴 표시지만 동시에 내가 그 시간을 버텼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 시절의 공기. 예전에 부동산 투자가 열풍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말했고 사람들은 속도를 말했습니다. 거기 오를 거야. 이번 달 안에 들어가야 해. 지금 아니면 끝이야. 밥상 위에서도 카페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그 말이 돌았습니다. 그때는 천천히가 죄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중함은 미덕이 아니라 느림처럼 보였고 조용한 사람은 정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던 분위기였습니다. 뉴스와 인터넷, 단체 채팅방, 지인들의 입소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웃으며 말하면 그 웃음 뒤에서 나까지 웃어야 할 것 같았고 웃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나는 억지로라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 손이 내밀어진 날, 그날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 한 문장은 내 인생의 문손잡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생각을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발품을 팔았고, 이미 자료를 모았고, 이미 위험을 계산했고, 이미 마음까지 정해놓고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투도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담담하다는 건 마음속 결론이 이미 난 사람의 표정이더군요. 그런데 나는 그때부터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떨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답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망설임을 느꼈는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형, 이건 오래 끌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재촉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손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내 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삶 조금만이라는 함정. 나는 늘 조금만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것들은 바로 그 조금만 사이에 결정이 끝나고 자리가 채워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신중함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두려움이었으므요. 두려움은 참 교묘합니다. 조심해라고 말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나는 그 속삭임을 이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내 발을 멈췄습니다. 사버스가 떠난 뒤 시간이 흘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그 길로 갔고 그 길에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나가 완성이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창조되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불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결정이 다음 결정을 더 쉽게 만들고 작은 성취가 다음 용기를 불러오는 걸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친구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땐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작아지는 게 느껴졌고 웃어주고 축하해주면서도 마음 한쪽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쉽다 정도였습니다. 아, 그때 했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아주 조용합니다. 어느 날 문득 한 번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거기 또 올랐대. 그 사람은 또 하나 샀대. 그리고 그 조용한 소식이 내 가슴을 크게 울립니다. 오후회가 부끄러움이 되는 이유. 후회는 슬픔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후회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 문장이 계속 목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놓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용기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건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남에게 말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내 흔들림이 다 드러날 것 같았고 내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들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비슷한 후회의 장면이 스쳐갈 것 같았습니다. 내 후회가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릴까봐 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상처보다 남의 상처를 먼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배려인지 회피인지 그때의 나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육소문이 휘날릴수록 나는 작아졌다. 주위가 떠들썩하게 소문으로 휘날릴 때 나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능력으로만 말했고 늦은 사람은 게으름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했고 애써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건 위험해서 안 했지. 나는 안정이 좋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계속 뒤쪽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관심 없었나? 정말 안정이 좋아서였나? 아니면 겁이 나서였나? 밤이 되면 조용한 방에서 그 말이 다시 재생됩니다. 같이 해보자. 그때 내가 했어야 했던 대답을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후회는 생각이 아니라 늪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늪은 조용히 발목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 한 문장이 나를 때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6-1 몸이 먼저 알아차린 후에 그 시절 내 몸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뉴스에서 가격이 오르는 그래프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괜히 숨이 짧아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나는 대답을 돌렸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피곤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걸 가족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후회는 머리로만 남는 게 아니라 몸에도 남는다는 것을요. 몸이 긴장하면 말이 줄고 말이 줄면 사람도 멀어지고 사람이 멀어지면 다시 더 외로워집니다. 후회는 그렇게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6-2 만약
그때라는 금지된 영화. 나는 자주 만약 그때라는 영화를 틀었습니다. 만약 그때 계약서를 썼다면, 만약 그때 그 손을 잡았다면, 만약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용기를 냈다면, 그 영화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는 결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말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돌려보면 사람은 현실을 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만약을 지금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만약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 한 줄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700 남남이 된 친구. 결국 그 친구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특별히 싸운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안부가 어색해지고 어느 순간 축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더군요.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는 손을 내밀었고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손을 못 잡았고 못 잡았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그 친구 앞에 서면 자꾸 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영 남남이 된 것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 관계가 끊어지는 건 큰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마음들이 쌓여서입니다. 나중에 연락하지. 다음에 만나지. 그 나중에와 다음에가 기회뿐 아니라 사람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뒤늦게 배웠습니다. 팔 세옹지마, 그리고 부의 그림자.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부가 부를 만들고 돈이 돈을 만들면 생각도 넓은 광야를 달려갑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넓게 보이다 보니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발이 향하기도 합니다. 남의 재물이 다 내 것처럼 보이고 남의 배우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욕망이 비교를 부르고 비교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금이 갑니다. 재물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슬픔이 되고 어떤 집에는 재물이 이혼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더라. 가정이 깨지고 나니 집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삶의 이면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통도 함께 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사람은 재물만 쌓는 게 아니라 슬픔도 쌓고 미움도 쌓고 행복도 쌓고 감사도 쌓습니다. 부가 행복을 보장하진 못한다는 말을 나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오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 그때 내가 결정을 못한 것이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이 되어야 할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나는 결론을 판결처럼 내리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못했으니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마음은 평생 과거의 법정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이고 내일도 다시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뀌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유죄로 끝내는 결론이 아니라 현재를 살리는 의미로 바꾸는 결론으로요. 심내가 내린 결론, 세 문장. 내가 내린 결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첫째, 그때의 나는 그만큼의 정보와 용기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둘째, 놓친 대가가 있었고 얻은 대가도 있었다. 셋째, 그래서 나는 오늘의 선택을 바꾼다. 첫 번째 문장은 변명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과 이해는 다릅니다. 변명은 책임을 피하는 말이고 이해는 책임을 떠안고
앞으로 가기 위한 말입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벌주기만 했습니다. 그 벌은 너무 길었고 그 벌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으면 내가 지킨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한 빚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줄였다는 사실, 그때 가족에게 괜히 화풀이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사실, 나는 잃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잃은 것만 크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를 현재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선택을 바꾼다. 이 문장이 없으면 첫째와 둘째는 그저 위로로 끝나버립니다. 위로는 잠깐 따뜻하지만 삶을 바꾸진 못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결국 작은 선택입니다. 10-1 후회를 정리하는 작은 의식. 나는 후회를 정리하기 위해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에 딱 3줄만 적는 겁니다. 첫 줄에는 그때 놓친 것을 씁니다. 둘째 줄에는 그때 지킨 것을 씁니다. 셋째 줄에는 오늘 할 것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놓친 것 그때의 기회, 그때의 속도, 지킨 것 무리한 빚, 가족에게 쏟아질 불안, 오늘 할 것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미루지 않기. 이렇게 적고 나면 후회는 막연한 괴물이 아니라 이름이 붙은 감정이 됩니다. 이름이 붙은 감정은 나를 삼키기보다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10일 오늘의 작은 기회가 과거를 위로한다. 어느 날 문득 오늘 내게 찾아온 작은 기회들이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큰 기회는 번개처럼 오지만 작은 기회는 습관처럼 매일 옵니다. 전화 한 통, 약속 하나, 배우는 시간 1시간, 몸을 돌보는 산책 한 걸음, 그리고 오늘은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 나는 이제 큰 한 방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복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돈의 복리만이 아니라 신뢰의 복리, 건강의 복리, 관계의 복리, 배움의 복리.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그 원리를 이제는 다른 곳에 적용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11-1 작은 복리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나는 작은 복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다음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했는지 알게 된 뒤로는 가능하면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오늘, 지금, 이따가, 내일 아침에. 말이 바뀌면 행동이 조금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 속도는 느리지만 그게 진짜 복리입니다. 12 친구와의 거리, 그리고 마음의 빛. 나는 아직도 그 친구에게 완전히 가까이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길고 길어 우리가 영영 남남이 된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친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숨기느라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가끔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치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나는 어떤 말부터 꺼낼까? 혹시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말 하나로 내 마음의 빚이 조금은 갚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손 내밀어줘서 고마웠다. 그때는 내가 겁이 났다. 늦게라도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해 보려 한다. 그 말은 사과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살리는 선언이기도 할 겁니다. 12-1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몇 해가 지나 지인 모임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둘러섰고 칭찬과 질문이 오갔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서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나는 잠깐 웃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왜 축하를 못했을까? 축하를 못한 게 아니라 축하와 함께 밀려오는 내 부끄러움을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묻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성공이 싫은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게 힘든 거야.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의 성공을 내 실패로 번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번역을 계속하면 내 삶은 영원히 남의 삶의 자막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13 마지막으로 남는 것.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남는 건 통장 숫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돌봤는지,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다독였는지, 그게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과거를 결론으로 닫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내 삶의 한 장면일 뿐,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13-2 돈과 행복 사이에서 나는 한때 돈만 있으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돈만 있으면 가족이 웃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내가 나를 덜 미워할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돈은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마음을 대신 살아주진 못했습니다. 가능성이 넓어질수록 선택도 많아지고 선택이 많아질수록 유혹도 많아집니다. 그 유혹 앞에서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남의 재물이 내 것처럼 보이고 남의 배우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남의 삶이 더 빛나 보이는 순간들,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재물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을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기로 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 분명하면 돈이 있어도 길을 잃지 않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 기준을 다시 적어봅니다. 가족, 건강, 관계, 그리고 내 자존심. 이 네 가지를 지키는 선택이라면 나는 늦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로 합니다. 엔딩. 우리가 미래를 미리 살 수 없듯이 인생은 세월이 지나야 깨우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부끄럽게 지낸 순간들이 지금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내 인생의 한 장이었고 오늘은 또 다른 장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기회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늘의 나에게 말합니다. 다음 기회 앞에서는 너 자신을 버리지 말아라.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누군가가 과거의 한 번의 망설임 때문에 스스로를 오래 벌주고 있다면 오늘은 그 벌을 잠깐 멈춰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살 수 없고 그때의 우리는 그때의 우리였으니까요. 대신 오늘의 우리는 오늘의 작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쌓여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다시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친구에게도 나에게도 미소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늦었지만 지금은 다시 걷고 있다고요. 오늘의 나는 압니다. 버스는 지나갔지만 정류장은 남아있고 길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조용히 붙잡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의 나를 부끄러워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끄러움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배움은 나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망설이고 누군가는 움직입니다. 우리는 늦었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청자에게 남기는 말. 혹시 여러분도 놓친 기회 때문에 스스로를 오래 벌주고 있나요? 그 벌이 너무 길다면 오늘은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회는 때로 버스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길은 버스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놓쳤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류장에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댓글로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부끄러움을 덜어주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